한동훈 청문회 방해하면 할수록 별이 순간이 될 것이다. 어디서 얘기 많이 듣던 얘기죠?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검찰총장의 옷을 벗고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럴 때 한 얘기죠.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곧 별의 순간을 잡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윤석열을 둘러싼 그 환경이 당신에게 매우 유리하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요. 아무튼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됐고 정치 경험이 많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당신 별, 즉 대권 후보가 되고 대권 자리를 거머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별의 순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투미니스님. 예. 김동원 하이파이브 항상 응원합니다. 투미니스님. 예. 소중한 정성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글쎄, 오늘은 뭐 기둥뿌리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그 한 번 정도로, 예. 하고 또 보내고 하시는 거는, 예. 여러분 또 기둥뿌리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아무튼 참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 한동훈 청문회가, 지금 원래대로 하면 이번 주에 한동훈 청문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4일, 5일 뭐 열려야 돼요. 오늘 한덕수 청문회, 그 다음에 또 지금 정호영 청문회 뭐 이렇게 열리고 바로 한동훈은 두 번째 스테이지로 내일하고 모레 뭐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한동훈 청문회는 연기를 하자. 다음 주로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 더 연기를 하자.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동훈 청문회를 처음에는 보이콧을 하려고 했다가 보이콧은 조금 지나치다. 청문회를 그 한동훈 얘기를 들어보고 부적격이면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데 아예 자료 제출 미비로 보이콧하면은 이건 국민들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는 그렇고 연기를 지금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수완박이 오늘 오후 4시에 국무회의에 땅땅땅 하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국민들이 아이고 저거 결국은 저렇게 통과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 찰나에 한동훈 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한동훈 관련 청문회는 검수완박의 그 무리수,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리수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것입니다. 한동훈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법에 관한 또 윤석열과 더불어 검찰 측에서 최고의 칼잡이 역할을 했던 아주 이 법리를 잘 아는 수사를 잘 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 검수완박이 완전히 통과가 된 이후부터 좀 떨어뜨리자. 그래야 국민의 관심을 분산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순에서 이거를 지금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아이고, 예, 민주당 너희들도 참 겁나기는 겁나는 모양이구나. 누가? 윤석열과 한동훈이 겁나는 이는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지금 공식 설명을 냈는데요. 네. 진짜 그 소통령이라는 것도 다름 아닌 민주당 성명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죠. 예. 우리는 그런 윤석열의 오른팔 정도로 더 이상의 어떤 수식어는 참 붙이기가 그렇습니다만은, 한동훈은 소통령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대변인단이 공식적인 그런 성명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글쎄요, 조금 진짜 무섭기는 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출근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 하는 게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저 친구 저렇게 얘기를 하면 청문회에서, 완전히 잘못, 윤석열, 제2의 윤석열이 탄생을 우리가 도와주는 격이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작년 9월달, 10월달에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여러 가지 신드롬, 이른바 윤석열 신드롬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누가 물어봤죠? 근데 추미애가 물어봤나요? 박범계가 물어봤나요? 딱 얘기를 하니까, 나는 특정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지 특정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도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은 당신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도 했죠. 예, 추미애군요. 그렇죠. 박범계 이전에 추미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로 해서 이른바 신드롬을 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윤석열이 정말 거물급, 예, 4선급, 5선급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누리지 못하는 일약 대선 후보로 판을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칫 준비 없이 한동훈 청문회를 진행하다가는 한동훈도 완전히 대권 후보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지 엉뚱한 질문, 또 이 서툰 질문 하다가는 한동훈이가 완전히 준비된 또 말로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한동훈 청문회를 되도록이면 국민의 시선에 좀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핫한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성격이 매우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한동훈, 저렇게 해도 한동훈, 네, 한동훈이 뭐 무섭긴 무섭고 이 한동훈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미 뭐 그런 판은 만들어졌죠. 법무부 장관 시킬 때부터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아주 넘볼 수 없는 정치 거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소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예,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호랑이를 피하니 범을 만났네요. 더불어당이 엿됐습니다. 애나님이. 그렇군요. 호랑이를 피하려니 범을 만난 격이다라고 애나님이 말씀. 예,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아주 멋진 어록이었죠. 그렇죠, KH님. 네. 제우스의 천둥이 되시길 왕돈이님. 예, 아주 오늘 그 댓글은 정말 아주 수준이 참 높습니다. 네. 뭐 저희 우리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은 뭐 제가 방송 초기부터 일찌감치 알아봤습니다만은 예, 오늘 특히 예, 제우스의 천둥 또 어록 또 예, 호랑이를 피하니 범을 만났다. 네. 검수완박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네. 레이크 윤님 말씀이, 저는 동의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반박을 하면은 바로 그게 국민적인 히어로, 예, 영웅 탄생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지. 맞다. 하면서 무릎을, 그리고 또 뭐 공부를 또 이 준비를 좀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아주 세게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는 한동훈 청문회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동훈 청문회를 연기를 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숨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바로 이준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청문회를 방해하면 할수록 별의 순간이 될 것이다. 바로 제가 제목으로 쓴 게 이준석 얘기인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다시피 민주당이 한동훈을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듯이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한동훈을 크게, 키워서 결국은 별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 스카프라든가 안경, 검은 안경 이런 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바로 패션이 곧 메시지다라는 한 대목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들 보셨죠? 예, 굉장히 그거만 따로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것도, 많은 분들이 다른 영상보다도 더 역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청문회가 열린다고 했죠? 한덕수는, 그야말로 다른 장관들은 혹시라도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문재인을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문재인은 지금 거의 한 40여 명을 그렇게, 야당에 청문회 채택을 안 해더라도 아유, 내가 쓰면 돼. 라고 그냥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이 나왔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덕수 케이스는 다릅니다. 한덕수는 바로 총리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없으면 한덕수는 총리를 못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청문회가 더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장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강행을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와야 지금 총리로 되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청문회가 나름대로 뜨거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예, 청문회 공방 여러분들에게 싱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청문회의
글쎄요,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한번, 예, 보시죠. 후보자께서 대한민국 경제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할 때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김현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고객사들 상대로 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그 얼굴, 명성을 이용해서 김현장은 그들과의 법률 서비스, 투자에 대한 전략 자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후보자에게 20억을 줬을 때 그 회사들은 김현장에게 수십 배, 몇백억을 줬을 수 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정관 예우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예우가 이런 뜻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아니 강 의원님. 네. 존경하는 강 의원님.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존경하는 강 의원님.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 법에 제 얘기를 듣고 답을 하시라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외국 기업들이 왔는데 왜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못 주는 겁니까? 그 기업들의 명단이 드러나면 그 기업들과 김현장이 어떤 법률 서비스를 계약했는지, 그 기업들이 김현장에는 몇십억, 몇백억을 주면서 경영자문이나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김현장 핑계대면서 영업비밀이라고 안 주시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법률은 다 바로 지금 하셨잖아요.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공직을 마치고 3년이 안 되면 그런 로펌에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께서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사람은 일단 그런 전관 예우의 가능성이 적어졌다고 우리 법률이 판단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세요.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다시 공직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로비스트에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포위되는 것입니다. 로비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신에게 로비를 했던 사람이 언제 상관으로 올지 모르는데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다시 총리를 하셔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권력과 명예, 돈까지 다 가져야 속이 그렇게 다 후련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 그렇게 좋다는 모든 거를 버리고 제가 지금 총리로 지명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가셔도 한창 너무 나가셨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렸는데요. 네, 김현장의 고문으로 연간 수억의 그 돈을 받았는데 그게 국민의 그 눈높이하고 어떻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그 민주당의 지금 강병원 의원이 아주 날선 지금 코너로 막 밀리는데 한덕수 총리도 따박따박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또 반격할 건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네, 한덕수 청문회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 네. 그 총리와 장관의 청문회의 그 질적 차이, 또 공방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본회의를 통과 여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네, 이경자님 출석 체크합니다. 좋아요 꾹 눌렀습니다. 이경자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박성원님. 아이고, 또, 덕담을 해주셨네요. 김동원 박사, 올해 시청에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매력은 깔끔한 진행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근데 저렇게 이 덕담을 하는 건 또 눈에 잘 들어옵니다. 또,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애써서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보내드렸으니 제가 또 이렇게 살짝 좀 쑥스럽지만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게 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한덕수 관련해서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였죠. 저와 연배도 비슷하고, 한겨레 신문에서, 이른바 최순실, 최초 폭로자로 일약 국회의원 뺏지도 다른 김의겸, 네, 한덕수가 청문회 관련해서 나한테 부탁 전화를 18번을 시도를 했다. 처음에는 안 받았다. 이게 한덕수가 분명히 이 청문회 살살 해달라고 아니면 또 다른 이 민원성 부탁을 18번을 나한테 했는데 내가 받지도 않으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선배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더라.
이 한덕수 총리 전화를 할 테니까 좀 전화 좀 받아 달라고 예, 이렇게 폭로를 해버린 겁니다. 김의겸이. 그런데 김의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예,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사실은 지금 저 싱크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김현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뭐 1년에 몇 억 받은 것도 다 사실인데 실제로 내가 관료 후배들한테 청탁 전화 한 거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아주 맹세를 한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총리 후보자 진짜 그래요? 예? 나한테 당신 전화 18번이나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다 세봤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한덕수 쪽에서 전화 온 것이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선배를 통해서 그렇게 부탁 전화가 왔습니다. 이 한덕수가 얘기를 뭐 할 게 있다는데 전화 좀 받아주세요. 라고. 나한테도 이렇게 18번을 전화하는 양반이 무슨 이 관료 후배들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김의겸이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얘기인데요. 글쎄, 그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자기 관료 후배, 장차관들 후배한테 전화를 하는 거 하고 또 같은 청문위원회는 이제 미리 딱 명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한덕수 청문회에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누구, 국민의힘의 누구가 딱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자료 협조라든가 이런 거는 전화를 이제 그래서 아마 했겠죠. 네. 뭐 김의겸도 한덕수 후보자가 전화를 한 통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나한테 18번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자질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자기 장차관 후배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청문회에 전화하는 거, 이거를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나한테도 18번 전화한 사람이 장차관 후배들한테 전화 안 했겠어요? 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글쎄요, 좀, 그렇죠. 네. 예, 봉화농장님, 예, 농사 또 지으시다가 들어오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예, 바로 김의겸이 18번 나한테 전화했다라고 정말 저걸 고자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참, 예,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글쎄요, 저렇게, 아무튼 참, 뭔가 기자 출신이 국회의원 하니까 뭐가 좀 다르다. 아주 건설적이고 정말 기존에 했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다르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씁쓸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보겠습니다. 만평. 네,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을 한다. 한덕수, 지금 청문회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국민 눈높이에는 송구하다. 그렇죠. 의혹,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당신 이 총리라든가 경제부총리, 주미대사까지 다 했는데, 그렇게 김현장 그 돈 많이 주는 데 가가지고 1년에 수억씩 몇 년 동안에 몇십억을 받았다고 그러죠. 네, 그거는 어차피 증빙된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내 후배들한테는 절대 전화를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국민 눈높이에는 송구하다. 이미 우리 국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국민 눈높이는 이미 껑충 높아진 상황이니까, 아이고, 다시 총리하다가 김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주미대사로 나왔다가 김현장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 고액 소득을 올리는 그 자체는 역시 국민 감정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자기의 경륜을 이렇게 공직에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김현장으로 가가지고 그걸 또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나는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덕수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국민의 눈높이는 저렇게 껑충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